앱토스는 현재 수익 시총의 반절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올해 초 정도만 하더라도 앱토스가 수익보다 시총이 높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앱토스 시총만큼 올라간다라고 얘기를 했었었는데 이제는 또 반대로 수익가 시총이 더 높아지면서 앱토스가 수익 시총을 따라갈 수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플랫폼 코인들 중에서는 결국에 신생 쪽의 플랫폼 코인들 쪽에서는 이 불장에서 경쟁에서 살아남는, 경쟁에서 도태되는 형태가 과거에 있었던 플랫폼 체제의 상황과 비슷하게 갈 거라고. 물론 이런 것들은 결국에 D앱들이 얼마나 활성화되느냐, 디파이로 봤었을 때는 TVL이 얼마나 높은지에 따라서 결정이 나겠죠. 우선 앱토스에 대해서 차트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예전에 다 그려놨었던 게 있는데 지금 분석을 하기 위해서 지워놨고 저번처럼 똑같이 이제 지지저항 추세 매매법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다른 거고, 저는 항상 가로선을 쓴다라고 했죠. 가로줄을 쓰는데 이런데 나왔던 고점 자리는 분명히 저항선이 되거나 지지선이 될 수 있다. 여기를 이제 기준으로 찍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내려왔었을 때 반등이 나온 자리에 종가를 저는 찍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지금 여기 이후에 있는 그림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한 번씩 수정해 나가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가 깨졌을 때는 이렇게 확대를 좀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반등까지도 저는 여기도 고려는 하거든요. 여기에서 나왔던 반등, 이 자리가 단기적으로 저항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반등이 나왔을 때 여기까지 다음에 올라올 수 있었던 이유가, 그리고 거기서 저항이 나왔던 이유가 이런 걸 보고 좀 체크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쭉 올라오다가 여기는 이제 저항이 약하게 눌렸기 때문에 굳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하지만 분명히 이 자리도 지지저항 역할을 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색상을 예를 들어 바꿔서 단기적인 지지저항선으로 체크를 할 것 같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쭉 상승을 했었을 때 최고점의 정가 자리를 좀 보면은 또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내려오면서 어떻게 보면 이것을 설명을 좀 드리자면 이렇게 찍었었을 때 그 다음에 여기 정도에서 내가 차트 분석을 했다. 그 다음에 어떻게 갈까라고 생각을 하고 이 선을 5개를 그었을 거예요. 그러면 이런 자리에 그었던 파란 선에 왔었을 때는 뚫고 올라갔을 때 지지받고 갈 확률이 높다. 지지받고 가든지 지지받고 못 가는 반등이 나오든지 어쨌든 한번 반등은 나온다. 여기서 저항이 나왔을 때 이렇게 내리는 거 보고 과연 어디까지 내려올 수 있을까라고 좀 생각을 했을 때, 그럼 매수 자리는 어디서 받아야 하는데라고 했을 때 이걸 체크해서 여기서 매수가 들어가는 게 맞겠죠. 그러고 이제 반등이 온다라고 하면 1차적인 단기적인 목표는 이겁니다. 여기 자리에서 1차적으로 저항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올라가면 여기일 거고, 최종으로는 여기 이렇게 3개의 매도 구역을 잡아놔야 돼요. 그런 구역을 뚫고 올라갔었을 때는 그 다음 칸까지 갈 수 있다. 그리고 그 구역을 뚫고 올라갔을 때 다음 칸까지 갈 수 있다. 이렇게 매매를 하는 방법이 지지저항 추세선입니다. 결국에 이 저항을 뚫고 올라가는 그런 그림, 꼬리로는 남겼지만 종가로는 그런 그림을 못 보여줬기 때문에 이런 데가 이제 계속 눌림이 발생할 수 있는 저항선이 될 수 있죠. 결국에는 여기서도 못 뚫으면서 다시 한번 매수 자리였던 이 자리까지 왔을 거고, 여기서 한번 테스트를 다시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반등이 이런 식으로 나왔었을 때는 또 이거 기준으로 봐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까지도 못 도달했고 결국에는 횡보하다가 깨지는 이 검은 색깔 음봉 캔들을 보고 여기는 지지선의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저항선의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포지션을 바꿔야 됩니다. 그럼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여기서도 단기적인 반등은 나올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데가 이제 단기적인 반등이 나왔던 거고, 실질적으로 그런 거는 강한 지지 역할을 해주지 않습니다. 이 파란색 선까지 한 번 더 오게 되는 그림이 될 거고요. 거기서 또 반등이 나오고 계속 그 자리 깨지면은 저항이 나오고 뚫고 올라오면 저항이 나오고 이런 형태의 그림이 되었습니다. 이 5개만 우선 그려놓고 그 이후 상황을 보더라도 나중에 이 구역에 왔었을 때 저항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왔었을 때 여기를 뚫고 올라가게 되면 어디까지 갈 거냐라고 봤었을 때 최종적으로는 이 목표치까지 올 수 있었다. 그러고 떨어진다라고 했을 때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장대 음봉으로 막 여기서 반등이 바로 나온 게 아니고 그날 날봉으로 이렇게 깨져버리는 상황이 왔었을 때도 사실 여기서 매수 받았어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 자리는 한번 다시 리테를 하고
가기 때문에 다시 본절 탈출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요. 아무리 깨지더라도 그날 캔들이 끝날 때까지는 사실 파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날에 체크를 하고 깨졌으니까 이거는 이제 본절 탈출을 하겠다라는 그 마인드로 태세 전환을 해야 되겠죠. 깨졌고 다음 반등에서 손을 털었을 때 다시 한번 여기를 뚫고 가는 그림이 나왔으면은 여기서 다시 매수 받아도 돼요. 그러면 다시 또 이렇게 간다라고 생각을 했었을 거고, 근데 결국에는 뚫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파란색 선까지도 내려올 수 있는 그런 과정이 된 거. 결국에는 또 똑같이 이런 구역에서 저항이 나와서 눌림이 생겼고 그 다음에 뚫고 이런 식으로. 근데 이거는 또 한국에서만 있었던 건지 그거 좀 체크가 필요하네요. 이게 여기 이거는 아니군요. 이게 바이낸스 차트다 보니까 그 계엄령 빔이 없었기 때문에 순수하게 이런 흐름이 나왔고 결국 이런 자리에서 한번 반등이 나오는 조정이 왔습니다. 결국 이 구역에서 지금 다시 한번 리테일을 확인한 상황이 될 거고, 여기서 다시 봤었을 때 또 저항이 나오는 구역은 바로 이걸 거다. 이걸 뚫고 이제 올라가야만이 다음 파스를 볼 수 있다. 이렇게 분석이 사실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가로선 5개만으로도 저는 이거를 한 이 시점에 그리든 그게 전 이 시점에 그렸든 이 시점에 그렸든 그 선은 동일했을 거예요. 차트를 보고 매매하는 입장에서는 이 정도 분석만 해도 충분히 대응 가능하다. 그리고 일반인 투자자들한테는 이 정도가 가장 베스트고 좋은 기준으로 매매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러면 결국에는 이거를 지금 못 산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봤었을 때는 이런 구역에서 사실 사는 게 아니라 저항이 나오는 자리에서 굳이 살 필요가 없잖아요. 이게 여기까지도 올 수도 있는 확률이 있으니 보통 그래서 기다리라고 하는 게 확실히 뚫고 올라갔으면 차라리 물려도 이런 데서 물리는 게 이런 데서 물리면 조금 답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 왔으니까 고정 나와서 매수를 하는 방식의 매매법이 가장 좋죠. 우선 오늘 앱토스 분석이 길어질 것 같아서 이 정도까지만 분석을 마치도록 할게요. 다음 거 분석도 앱토스로 할 건데 그거는 이제 추세선을 그린 분석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